강제징용, 위안부 소송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제19 감싸기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가 뭔지 또 앞으로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장 기각 사유 보기 전에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일단은 전현직 주신 대법관 상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관 행정처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강제징용 소송, 이것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자라는 보고서 문건을 작성하고 이 징용 소송을 미루는 대신에 법관들이 해외 파견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익을 받자. 그래서 외교부와 접촉하자. 그리고 외교부를 접대한다. 이런 내용의 혐의점을 가지고 이 재판에 관여된 주심 대법관 2명, 전현직 대법관의 어떤 자료하고 이걸 검토한 재판 연구관, 심의관, 그리고 행정처 인사 자료들을 압수수색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모두 대부분 기각된 상황입니다. 네,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든 검찰이 이례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영장 기각 사유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을 보시면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영장을 신청하고 대부분 법원에서도 지금까지는 한 90% 인용률로 영장을 발부해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각하면서 영장 기각 사유로 이야기한 것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이거 전현직 주심 대법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전현직 심의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출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사유로 기각을 했는데 검찰로서는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을 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것이냐라고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작성한 문건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라는 사유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한 혐의점으로 외교부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혐의점입니다. 그 외교부와 이 강제징용 소송이 5년 동안이나 판결이 안 났습니다. 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5년 동안이나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소송을 한 상대 당사자 입장에서는 1년을 기다려도 판결 안 내려주고 2년을 기다려도 안 길어지면 굉장히 좀 소송이 지연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당사자들은 속이 타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문건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자료를 검토해야 되고 특히 검찰에서도 아주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전체 그 대법관 사무실에 가서 직접 압수수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드디스크를 내려주면 그 법원 안에서 그 자료만 추출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했다고 하니 이것은 이중잣대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각 사유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분명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거는 거듭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저희가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제19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네요. 일단 수치상으로도 그 지금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거래에 관련해서 영장 기각률이 90%입니다. 근데 통상적인 사건의 영장 기각률을 살펴보시면 10%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방탄 국회가 나오고 있는데 방탄 법원이다, 방탄 사법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 본인 그 법원이 아닌 비슷한 사안에서 외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 내부의 조직에는 압수수색을 기각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어떤 개혁의 목소리를 촉발시키는데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수사하라는 것이냐 검찰이 이런 입장 밝히고 있는데 영장을 또 청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속적으로 영장 청구는 이 영장이라는 게 신변과 관련된 구속영장도 아닙니다. 체포영장도 아니고 압수수색이거든요. 수사에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그 단계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여론전은 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료를 이미라도 제출을 해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뿐이다라고 계속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보완해서 계속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일단
이렇게 되면 객관적인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 중심의 수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관계된 사람들을 대거 그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마 차례차례 이 문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 조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예를 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든 결과적으로는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들을 언젠간 소환해야 된다라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 소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 일에 관여했다라고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하거나 올렸던 이 심의관들, 행정관들, 보좌관들을 예.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네. 이런 사건에서 사람 말로는 지시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보고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은 문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찰에서는 끊임없이 그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예. 압수수색을 시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이제 손 변호사께 여쭤보자면 이거 진짜 이유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검찰과 법원 사이의 갈등처럼 비춰지는 이 진짜 이유는 속내는 뭐예요? 사실은 법원에서는 사상 초유일이죠. 법원 대법관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건 처음 겪는 일입니다. 예. 그만큼 네. 사안이 중대하기도 하고요. 한 번도 이 검찰의 수사권이 이렇게 칼끝이 깊숙하게 들어온 전례도 없고 경험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법리 원칙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엄격하게 보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 안에는 사실은 오래 묵은 법원과 검찰의 어떤 그 권력의 어떤 갈등 관계도 있고 예. 특히 법원에서는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네. 압수수색 결과 국민들한테 설명하기 힘든, 해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을 때 이것은 법원의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벌써 뭐 배심원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 예. 특별재판부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법원 고위 임원들 다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의 개혁까지 이루어질까 봐 조금 몸을 사리고 있는 부분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국민들은 사실 의구심이 남으면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은 법원이 자성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면 더 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진정 어리게 솔직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앞으로 영장 재청구 여부등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이 BMW 차주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경찰이 이제 수사에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나갈까요? 일단 고소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략적인 사실관계를 조사를 할 것인데요. 사실은 이미 고소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결함이 있는 걸 이미 2년 전부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BMW 코리아에서 본사 측으로 보낸 업무 이메일일 것인데 그 내용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중에 이 차량 결함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만한 단서들을 발견한다면 예. 자동차관리법에는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제때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의성을 밝히는 게 핵심적이라는 부분이고요. 경찰에서도 아마 이 이메일 그리고 관련된 문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그 첫 단계는 사무실의 압수수색일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에 있는 정보들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 그에 앞서서 BMW 코리아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이 문제의 결함을 언제 알게 됐는지, 언제 보고했고 해외 사례는 어떻고 해외에서 소송이 이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리콜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를 아마 물어보게 될 것이고요. 결국 예. 전문적인 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여러 관련 기관의 감정까지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얘기가 어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인지 시점 자체가 차주들이 주장하는 것과 BMW 측이 주장하는 게 많이 다르다면서요? 일단은 그 고소인들 측 주장은 2년 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고 BMW에서 2년 전부터 이 차량 결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가장 세계적인 기업인데다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BMW가 2년 전부터 이것을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을 리 없다. 충분히 이 부품의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로 뭐 외국에서 이런 관련된 사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됐다거나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었다면 예.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라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고 BMW는 지난 6월에서나 정확하게 이런 결함을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네. 6월이요? 사실은 언제 정확하게 지금 현재도 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게 BMW 네.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된 이 부품의 이상이 혹시 2년 전에 결함이 발견돼서 2년 전에 예. 이걸 수거 조치하고 모두 다 리콜을 했으면 36대의 화재를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예, 예. 고의적으로 결함을 은폐해서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을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는 것이 고소인들 주장입니다. 네. 예, 뭐 수사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한국소비자협회가 공동소송을 준비 중인데 소송 참가비를 10만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참가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예측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소정의 인지대 뭐 이런 네. 것들을 고려해서 1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성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도 나오지 않고요. 뭐 네. 운행 정지 명령까지 나올 수 있다. 뭐 주차장에서 거부당하고 있다. 언제든지 불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BMW는 책임 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 집단 소송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국내 소비자들이 화가 나면 이런 기업이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도 경각심 차원에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예. 소송 참여자들도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 진행 상황 저희가 주시해 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단체들이 그 인터넷 커뮤니티죠.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남성 중심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 여성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곳과 지금 계속 경찰이 대립되고 있고 대치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예. 예전엔 홍대 몰카 사건 때문에 사실 더 그때도 편파 수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워마드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여성에 대한 이런 뭐 음란물이라든가 성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사진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예. 그런 사이트의 운영자에게는 체포영장을 이렇게 즉시 발부하지 않으면서 예. 이렇게 이것은 방임하고 이 워마드에 대해서는 표적 수사로 운영자에 대해서 사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까지 받았고 실제로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것은 예. 이것은 표적 수사이고 편파 수사이다. 네. 다른 여성이 음란물의 피해자가 되는 사이트에선 이렇게 신속하게 조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해왔느냐. 예.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것은 예.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침해이다.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억누르려는 수사의 방법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 경찰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기초한 것인데 법원은 절차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부를 했던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워마드에서 이런 음란물이 올랐을 때 즉시 삭제를 한다던가 인적사항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협조가 미온적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예. 대해서 또 워마드 운영자는 우리는 방통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즉각 삭제하려고 굉장히 협조적으로 일해왔고 예. 실제로 우리 워마드라는 건 수익을 내는 사이트가 아니어서 운영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풀로 일할 수 있는 운영자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수사나 방통위나 국가기관에 협조해 왔는데 그럼에도 체포영장이라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예. 가혹하다. 이건 역시 우리 워마드라는 어떤 페미니스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표적해서 이 여성 뭐 무슨 사이트라고 제가 규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좀 차별적 대우를 느낀다라고 지금 공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어느 정도로 이제 더 갈등을 빚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의 입장도 이렇게 정리가 좀 됐고 이분들의 주장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었네요. 가장 중요하게 해결할 문제는요. 네. 똑같이 이런 P2P 사이트는 지금 음란물 넘쳐나는 사이트 조금만 찾아보시면 엄청 많거든요. 예. 거기에 피해자들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자에게도 똑같은 칼라로 수사하시고 예. 수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저희가 오늘 세 가지 주제 놓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